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또 크립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슬퍼 보이지 않나요? 오늘 시장이 이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웃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시장이 뭐 우리가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던 시점에서 긍정 회로들을 굉장히 많이 돌렸잖아요. 근데 뭐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시장을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캡이 4%나 떨어졌어요.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축소됐다는 뜻이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7이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82,000달러, 그러니까 8만 달러 선이 깨져가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고, 또 뒤에 이제 뉴스로 말씀드리겠지만 8만 깨지겠다고 내다보는 그런 CEO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이 2,000달러가 위기 상황입니다. 2,000이 지금 깨지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 추가적인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강세장 끝났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그것도 이제 뉴스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 같이 들어보면 되겠고요. XRP도 6.17%, 솔라나도 8% 하락했고, 그 사실 서밋에 관한 실망 매물들인 건 이제 오전부터 많이 뉴스로 보셨을 것 같고,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이제 비트코인 더 매입을 하겠다, 엘살바도르도 뭐 더 매입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시장의 투심은 정말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이제 오피셜 트럼프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오피셜 트럼프도 8%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11달러. 지금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크립토 투자자분들께서 참 많이 지금 슬퍼하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 저희 방송 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봐주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요거를 먼저 좀 말씀드릴까 해요. 비트코인 고래들이 6년 만에 최저의 그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로 가시 보실 텐데 이건 실시간 그 사이트거든요. 요거를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래들의 동향인데 뭐 그들은 워낙 수량이 많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뭐 수량을 꺾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일단 이 고래들이 지금 이 특정 집단의 고래입니다. 그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비트코인 이제 고점 가고 있었을 때부터 좀 덜어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덜어냈고, 그게 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어요. 이거 인투 더 블록에서 관련한 이제 자료를 제시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 이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비축 자산을 압수된 물량으로 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예전에 실크로드 사건은 매각이 결정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 물량은 이미 매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물량을 지금 미국 정부가 팔고 있다, 이런 썰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수급의 불안정화가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등의 그런 타이밍들이 언제 올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시장을 돌아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차트를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이게 전체 차트를 한번 볼까 하는데 이게 큰 페이지로는 볼 수가 없는 건가? 제가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이제 2012년도부터 가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에 나왔지만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됐던 거는 2010년도에 0.05달러였어요. 그래서 0.1달러, 그러니까 또 안 되는 0.5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82,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켰고, 같은 기간 대비해서 S&P 500 지수, 뭐 골드와 같은 주요 자산과 비교를 해봐도 그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저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불장이 요때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불장에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패턴이 어떤 거냐면 요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가
40% 이상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 주는, 요렇게 보면 쌍봉이죠 이게. 고렇게 쌍봉이 보였었던 이제 패턴이 있어서 이번에 시장 참여자들이 당황을 했었던 게, 자 비트코인이 이제 요렇게 올랐잖아요. ETF 승인 나고 2번 불장에서.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들의 패턴대로였다면 사실은 더 크게 하락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돌아오면서 그 하락이 우리가 예상했던 하락만큼 가지 않고 바로 가격을 올려줘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전의 패턴이 반영될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너무 많이 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립토 업계 관계자들도 지금 시장의 패턴은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서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이야기죠. 예측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린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난이도가 있고, 이게 사실은 반감기만 있었다면, 그랬다면은 이전 패턴대로 와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반감기에다가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그런 질서들이 조금 깨졌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이게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이전처럼 이만큼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하락 후에 반등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지금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이 어쨌든 조정 국면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아무리 백날 해도 또 여러분들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스 빠르게 좀 팔로우를 해볼게요. 오늘 좀 시황을 짚어드렸다면은, 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상승 추세 끝, 3년 상승 추세 끝, 다음 지지는 $1,500. 와, $1,500. 그러면은 지금 $3,000 대비해서 반토막 나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이 3년에 걸친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3년에 걸친 상승 추세가 쭉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급격하게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면서 그 추세가 이제 끝났다. 주간 하락률은 2022년 11월 이후 가장 컸고, 2022년 6월에 시작된 상승 추세선 하방을 이탈을 했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탈한 거. 추세선은 중요하잖아요. 추세선이 깨지면 그게 사실 하방이 더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선을 좀 지켜주고, 요게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그래도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그어놨던 추세선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지선 같은 것들도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방이 이탈이 되면서 이제는 다음 지지선 테스트를 하게 될 건데, 그 가격대가 $1,500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상승 추세를 재개하려면 지난주 고점인 $2,523를 상방 돌파해야 되고, 제가 이제 암호화폐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패널 분들을 만나면서 가격 전략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1,800까지 보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그 $1,800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더리움 보유하고 계신가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음 지지선은 $1,500다. 그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급증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비트코인 6만 위협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테더가 도미넌스가 급증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이번에 비축 자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쓰이는 화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아예 거래소에 돈을 뺀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동 자산이기는 해요.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테더 시총이나 테더의 보유량이 테더가 굉장히 거래소에 많다라는 건 언제든지 테더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으로 치자면 예치금 규모가 굉장히 늘어갔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테더의 도미넌스를 놓고 봤었을 때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떨어지고 테더의 도미넌스가 올라갔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원화나 뭐 달러로 바꾸진 않았지만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 있는 통화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장에 관한 투자에 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더의 시총이 높아진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 신호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테더 시총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테더의 도미넌스 시총 말고 그래서 도미넌스도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한 게 굉장히 그 폭이 커요. 21%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테더 도미넌스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강세장과 약세장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죠. 좋은 뉴스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뭐 칼럼식으로 나온 건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서밋 이후에 왜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졌느냐."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충족시킬 만한 뉴스가 없었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일단은 트럼프 모멘텀이 코인판에 그럼 이어질까? 그 부분에 관해 이제 물음표가 생긴 시점인데 그래도 이제 많은 관계자들은 "그런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서밋 그 직전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그 이달 초 대비해서도 10% 가량 비트코인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유사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 서밋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입법을 추진해서 내가 8월 달 정도까지 빨리 이거를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겠다." 요런 내용들이 좀 오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은행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굉장히 이제 낙폭을 같이 보여줬는데 시장이 왜 반대로 움직였는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파악을 해 봤다면 실제로 이제 ETF 쪽의 유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미국 당국 주도의 신규 비트코인 매수 소식이 없었다. 요런 부분들도 시장 끌어내리는 요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긍정론이 하나가 제기가 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국가별 암호화폐 자산을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정말 많이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다음은 이제 중국 정부 그리고 영국 쪽도 진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요 압수된 물량을 비축 자산으로 쓸 거야."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비축 자산에 관한 압박감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후에 뭐 중국까지는 진행이 안 되더라도 다른 서방 국가들이 압수한 물량은 "그럼 우리도 비축 자산에 넣어 볼게." 뭐 매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고거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코인판의 큰손인 점프 크립토가 시장 복귀를 선언했는데 이 대형 VC와 은행 자본들이 코인 시장 진출에 본못을 이룰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자금이 이제 풀렸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또 다른 기관이 돼서 시장을 이제 수급적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까지는 은행은 투자를 못 했으니까 기업들 뭐 블랙락이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테슬라 요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수급을 받쳐 줬다면 이제 은행 쪽에 있는 기관들이 새로운 수급의 어떤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요런 가능성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시장은 반응했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 또 마지막 소식이 될 텐데 비트코인이 이제 70,000에서 75,000까지의 테스트를 겪을 것이다라는 아서 헤이즈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서 헤이즈는 근데 그 일전에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었을 때도 최근에 그때도 비트코인 70,000 정도, 76,000 정도로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이제 시장이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하락하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미시리언 손실이 1,600억 원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관련이 있는 이 WLFI도 시장 폭락하면서 같이 손실 중이다. 요런 거 우리가 약간 동변상련의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투자자랑 똑같습니다. 가장 큰 손실 원인은 이더리움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게 수치적으로는 1,6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은 손실 중이다. 그런 시장이다. 그만큼 난이도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또 시장 견디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뉴스는 이렇게 쭉 봐도 좋은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좋은 뉴스가 요즘 시장에 없고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또 시장 상황이랑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좋은 뉴스를 전달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근 뉴스들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저희 시장 상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오늘 재밌게 한번 들어볼게요. 본부장님. 재밌을까요? 저는 할 말이 너무 없습니다. 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음. 지난주에 이제 그 서밋. 크립토 네. 서밋을 했는데 사실은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그 얘기가 이제 충격 여파가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게 뭐 유일하게 있다면 초코 2.0을 폐지하겠다라는 그 정도 그냥 규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정도가 좀 있는 거고 오히려 뭐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겠다는 그 내용을 더 강조한 게 스테이블 아닌가. 코인 예, 사용해서 그러면서 그죠? 이제 그 내용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암호화폐 쪽에 더 안 좋은 자기가 이제 암호화폐 쪽에 했던 이용하는 이용한 느낌이죠. 느낌이 좀 그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 불러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유세 기간 동안 했던 그런 공약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자기가 했는지에 대한 자랑을 좀 했던 민코인이 나와서 어느 정도 했고 그걸 기부했고 이런 이야기들로 주로 채웠던 시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망, 뭐 왜냐하면 시장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그런 걸 바로 읽어서 바로 나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암호화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폭스 TV하고 이제 볼게요. 뭐에 관심 있으신지 폭스 TV하고 오늘 이제 여기 뉴스에는 지금 없는데 제가 이제 네. 뉴스는 오늘 할 뉴스를 잠깐 라인업을 잠깐만요.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뉴스에는 이 폭스 TV 지금 잠깐 나온 바로 지금 나온 뉴스라 이걸 잠깐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뉴스에는 바로 없는데 폭스 TV랑 좀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썬데이 모닝 퓨처라는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기자가 그 진행자가 물어봤는데 트럼프는 그거에 관해서 예측하고 싶지 않다. 난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뭐냐? 난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관세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지금은 전환기다. 버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버티라는 겁니다. 본인은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는 하는 일이 매우 크다. 빅픽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5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게 버티겠지만 결국에 자신이 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투자자들이 죽어나는 건 신경 쓰지 않겠다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 길을 가겠다는 거고 지금 어떤 응급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것들은 새로운 관세 도입하고 이민을 제한하고 규제 완화 및 연방 지출을 삭감하고 법인세 인하 및 공공 부분을 감축하겠다는 것 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를 사겠다라거나 뭐 이런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지금 계속 안 좋습니다. 주요 증시 지수죠. 뭐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이 모두 하락세입니다. 1월 20일 이후에 올라갈 거라 예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지수가 낮아지고 있고 가장 측근인 일론 머스크 주식도 지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멕시코, 캐나다산 여러 가지 관세가 이제 시행된 이후에 48시간에 중단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시행된 다음에 중단되고 이런 것들이 뭐 오히려 뭐 안정화를 주는 것보다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약간 이런 요인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관세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러시아를 멀리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를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주식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관세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주식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베센트도 여기다 이제 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지금 디톡스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독을 빼고 있는 거죠. 고통을 같이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경제 지출에서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메시지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조금 지출이나 투자를 좀 줄이고 약간 관망하라는 얘기 같긴 해요. 그러니까 디톡스 과정이라는 건 뭔가 이제 뭔가를 좀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에 제초를 하긴 하지만 뭔가 액션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부장관과 재무장관의 어떤 발언을 되게 중요시하셔야 되는데 이제 재무장관이 일단 그렇게 스콧 베센트는 그렇게 얘기했고 상무장관 하워드 루터닉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계속하고 말뿐인 향연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워드 루트닉은 다른 나라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뭐 계속 협상해서 관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요. 재무장관은 계속 돈을 줄여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트랙이 기본적인 미국의 지금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메꾸는데 온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활성화보다는 적자를 줄여서 일단 힘을 키우는데 기본적인 올해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창출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는 뭐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일자리가 안 되고 불황이 계속 돼야지 뭔가 이제 제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될 것 같고 이민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요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외줄타기나 어떤 그 양날의 칼 위에서 어떤 춤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 속에서 이제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감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감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은 하지 마십시오. 감으로 하시는 건. 예, 정말 안 좋으신 겁니다. 네. 나는 예외이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자, 틱톡 요거 최근에 지금 가장 빨리 들어온 뉴스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10시 그룹이 더 생긴 거. 예, 한 그룹 더 생겼습니다. 예, 한 그룹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일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10분 전에 편집해서 이걸 원래 이게 맨 위 뉴스가 아니고 맨 위 뉴스가 다른 뉴스였습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중국 바이트댄스 틱톡 매각 관련해서 이제 네 그룹과 논의 중이라고 지금 바로 로이터랑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바로 지금 이 동영상 인터뷰 뉴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따왔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 가지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행정명령을 70을 연기했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고요. 바로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룹이 어디냐면 프랭크 맥코트, 알렉스 오헤니언 컨소시엄의 전 LA 다저스 구단주죠. 프랭크 맥코트라고 이제 이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딧이라고 여러분 이제 커뮤니티가 되게 유명한 빅테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빅테크 커뮤니티 공동 창업자인 알렉시스 오헤니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투자 컨소시엄인데 레딧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거 커뮤니티 저 사이트. 알아요, 레딧. 네, 요 거기서 사이트. 암호화폐 이야기 또 많이들 하셔가지고. 예, 여기 이제 계신데 네. 블록체인에서 여기 많이 올리시고 그러시거든요. 여기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플랫폼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창업자죠, 레리 앨리슨. 돈은 진짜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4그룹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네. 현재 틱톡은 1억 7천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요. 매각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고 미국 정치권이 강력하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매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나 레리 앨리슨, 맥코트 건설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각하지 않고 미국에서 아예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바이트댄스가 매각이 퇴출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쨌든 명령에 싸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패권 경쟁 및 데이터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향후에 요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조만간 끝날 것 같으니까 뭐 우리나라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SNS 업계의 어떤 판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약간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실까요? 네. 아 중국은 이런 거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야, 뭐야 저게? 이게 트로이 목마 칩입니다. 이게 몰래 들어가서 백도어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스페인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ESP32 칩이라는 미공개 명령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칩에 내장돼 있고 이거 알기로는 그 보안 문서가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일반 계약자는 이걸 사용할 수 없는데 보안 연구자는 역공격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기 및 네트워크 칩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문 용어라서 좀 어려우실 텐데 맥 주소를 변경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기를 이제 이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맥이라고 해서 약간 주소를 변경하면 공격할 수 있고 네트워크 무단 침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변경해서 무단 침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증된 기기처럼 속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칩이 이게 원래 이 주인이 아닌데 다른 주인인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네트워킹 해킹을 해서 들어가 있어도 이게 이 주인이 아닌데 그 주인이라 생각하게끔 해서 그 안에 걸 다 들여다보고 정보를 다 빼내고 금융기관 정보나 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다 빼내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램이나 플래시 메모리를 조작해서 민감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암호화된 키나 백도어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램이나 플래시에 뭐 장기간 고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격이 되고 이게 이제 좀비 PC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방해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해결 방안은 업데이트하고 뭐 보안 패치 설치하고 선을 끊으면 됩니다. 선을 끊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트워크 끊으시면 뭐 가장 좋은 무섭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국 무서운 나라죠. 야. 네, 암호화폐 조심하십시오. 콜드 월드에서 넣어놓으십시오. 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너무 없어요. 돈 많이. 네, 야, 무섭네요. 네, 부럽습니다. 돈 많이 갖고 계셔서. 자, 요거 이제 저 궁금한데, 아니 중국인들이 비공개로 머스크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대요. 요새 유행인가 봐요. 중국이 또 부자가 많잖아요. 중자가 많은데 음. 이게 머스크 회사에 투자하는 게 요새 유행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 비공개로 특수 목적 법인 SPV라고 뭐 스페셜 퍼포즈 비헤컬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이제 X 그다음에 뉴트럴링크가 또 있어요. 뭐 신경과 가는 거 그다음에 스페이스X 수천만 달러를 이미 투자했고 요거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게 금지돼 있다 보니까 비공개로 뭐 몰래 한다고 하면서 규제장과 감시를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첨단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내 컴퓨터나 인터페이스 기술 그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요 투자처로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AI 및 항공 우주 분야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요걸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정보가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이 고민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공식적으로 언급을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모르고 받은 건지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리고 의사결정하는데 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왜냐하면 중국과 지금 약간 적대적인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쨌든 이 기술이 이런 것들이 또 나갔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향후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트럼프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음해인지 갑작스럽게 이게 이 시점에서 왜 나왔는지 이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개인 투자자들이 트럼프 회사에 이걸 왜 했을까요? 네. 좀 궁금하네요. 머스크 회사에 그렇죠? 네네. 궁금합니다. 네. 네. 궁금하네요. 네. 기사를 보면서 왜 했을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들이 문제예요. 이게 좀 전직 임원이 SEC에 또 이제 고소를 한 건데 전직 메타 임원이 사라원 윌리엄스가 SEC 증권위원회 내부 증권거래위원회 내부 고발한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이 2010년에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내부 검열을 한 거죠. 원래 이제 메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팩트 체크를 사실 이제 그걸 완화시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런 메타가 이미 2010년에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에 뭐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이 진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예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메타가 되게 절실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그 요구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를 자동 검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자유권을 제한하고 뭐 정보를 차단하는 게 문제를 초래하고요. 반중국 정부 발언이나 민주주의 운동, 위구르 아시죠? 위구르 운동이나 홍콩 시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및 해외 사용자도 검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외에도 뭐 국가 정보 및 국가 안보 리스크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페이스북은 중국 사용자 및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에 이제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못된 거죠 사실. 네. 앞으로는 앞에서는 뭐 자기가 뭐 민주적이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막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하고 부적절하게 계속 이런 게 원래 옛날부터 좀 잘했었나 봐요. 트럼프하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예. 그래서 이런 행동은 이제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독재 정부와 협력하는 거고 검열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거에 이제 많이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터넷 검열 및 감시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던 게 이제 많이 벗어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10억 시장을 놓치긴 아까웠겠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타 입장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2019년에 이미 진출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틱톡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틱톡이 사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먼저 페이스북이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자기네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우울한 가운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너무 우울한데요 전반적으로. 유튜브가 사실은 여러분들 뭐 잘 이거 여기 제 준비했다가 없애는 소식 중에 아 하나인데 그래요? 다른 소식이요? 예, 네. 여기는 없는데 유튜브가 사실은 아카이브 20년 됐어요. 유튜브 역사를 좀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유튜브가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많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에 감춰진 데이터 얘기를 좀 해드리면 보이지 않는 영상이 다수예요. 우리가 수만 개를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도 영상을 많이 만드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영상이 노출이 안 되고 조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주로 유튜브 영상 알고리즘 추천 인기 콘텐츠지만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대부분은 거의 조회가 되지 않는 일반인의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영상의 90% 이상이 1000회 이하의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어떠십니까? 아니 근데 이재영 아나운서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1000회 이하고요. 중위권 미디어원 전체 절반 이하가 41회보다 적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조회수 이제 안 나오는 콘텐츠들 되게 많아요. 절반 이하의 영상이 41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중위권 이게 네. 중위수 조회수라고 합니다. 이는 많은 영상이 가족들과 친구들만 시청하는 개인적인 기록, 그거 개인 있어요. 기록물. 네, 개인 기록. 이 아카이빙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센터만 쓰는 데이터 거죠. 센터 같은 공짜로. 그런 역할이라고 이제 조회가 나온 거면서 이게 이제 BBC에 나온 기사라서 최근에 제가 좀 알려드린 거고요. 유튜브가 이제 디지털 일기장 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아카이브 플랫폼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림자 속에 묻힌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약간 디지털 무덤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왜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분이 없어지면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 팍 파묻히는 거잖아요. 그 영상이 아무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영상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장사고 되는 이제 인류의 디지털 영원한 저장소가 디지털 저장소가 되는 게 아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도 보지 않는 영원한 저장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된다고 이제 기사가 나와서 잠깐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도 뭐 재밌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진출해야 될 생각이 아닌가라는 오디오맥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네. 이게 최근에 월간 청취자가 4천만 명 거의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성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을 따라잡을 정도로 하는데 이게 아프리카 시장에만 거의 집중돼 있어요. 예.
웨스트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는 덕분에 아프리카 스트리밍 때문에 강자로 자리 잡고요. 스포티파이나 애플이 이제 유료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무료 스트리밍을 합니다. 대신에 광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중심 전략을 쓰고 있고 로컬에 있는 브랜드하고 같이 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고요. 이제 월간 사용자 아까 말씀드린 4천만 명 정도의 절반이 아프리카에서 유입되고 있고 아프리카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가 그 모바일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음악을 오프라인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스트리밍도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대신에 광고를 15초 정도 들어야 됩니다. 앞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유튜브랑 좀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광고를 듣게끔 하는 약간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맥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아티스트와 직접 연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티스트들을 로컬화에 성공을 해서 나이지리아, 가나, 남아프리카 공항에 사무실을 설립해서 이제 지역 밀착형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 약간 좀 이런 인프라가 발달되지 않은 곳에 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먼저 뚫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데, 오지 같은 데 가서 인구가 좀 많은 데 가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 나라의 말이나 언어가 사실은 넘버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이런 노래는 특히 중요하죠. 댄스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같이 군무나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 노래는 그 나라의 이제 생각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언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으면 이 나라에 가서 이런 전략들을 써보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가서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하고 이런 오디오맥 같은 정책을 각 나라들이 해보면 어떻겠냐, 진출을 해서 투자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이나 뭐 아시아 쪽에 약간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좀 해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몽고 같은 나라 해보면 어떨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시죠. 이정환 아나운서가 또 저한테 비트코인으로 해서 전할 게 많네요.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집에 가서 좀 도서관 가서 연구 좀 하세요. 다음. 자, 벤처가 이제 제가 아침 방송 잠깐 했었는데 사실은 벤처 AI 벤처를 이제 상당수가 빅테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위가 이제 사실은 애플인데 애플이 30여 개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나 MS는 사실은 뭐 아는 기업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픈 AI에 투자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 아마존 엔트로픽에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구글에 대해서 DOJ라고 하죠. 이제 그 미국 법무부가 독점에 관한 AI 투자 부분은 풀었습니다. 크롬에 관한 독점 부분은 계속 연결했지만 그 투자 부분은 풀었거든요. 그 부분은 해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AI 투자가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았는데 벤처들의 AI 열풍이 사실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규모가 추가적으로 한 67조 원 달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좀 돈 좀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AI 기업을 만드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오픈 AI나 XAI나 뭐 이런 다크 브릭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브릭스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가장 그 많이 수십억 달러의 투자 규모를 한 데는 뭐 스트라이프라고 123조 원 정도 투자를 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라고 여기 17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엔트로픽이 86조 원 정도 했습니다. 83조 원 정도 했고요. 쉴드 AI든 7조 원 정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라운드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을 지금 조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적 가치를 많이 하고 있고 오픈AI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소프트뱅크에 400억 달러 정도, 54조 원 정도를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역사상 가장 큰 펀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두리라고 최근에 여러분은 이 주식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안두리를 좀 주시면 이게 AI였는데 최근에 그걸 바뀌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으로 AI 방산 기업. 이 되게 뛰어난 CEO입니다. 요 CEO를 좀 주목해 보시고 요 안두릴이 만드는 만약에 그 관련된 어떤 주식이 있다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괜찮은 이게
AI 쪽을 하다 방산을 바꿨거든요. 음.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안드릴 쪽에 지금 계속 수십억 달 연간 수십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거든요. 저는 뭔가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기존과 달라진 건 이제 초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를 삼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파워 법칙을 이용해서 5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달라진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잘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이런 데 끼지 못하고 있고 다 미국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게 좀 우리는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는 제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폭스콘도 LSC라고 이제 언어를 냈더라고요. AI 언어를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AI 언어나 뭐 이제 언어들을 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부분에 발전이 좀 늦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빨리 내야 되니까 대만이나 중국은 계속 뭔가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도 이제 내고 있는데 알리바바도 내고 뭐 바이두도 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런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각심이 좀 생겨지죠. 글로벌 시장은 다 바쁜데요. 우리만 좀 한가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본부장님이랑 다양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랩소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